비율은 로그 단원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등장하는 어떤 표현은 먼저 로그의 정의와 그다음에 요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있죠. 정의되기 위한 조건. 정의는 뭐였냐면 우리가 A의 X승을 B라고 쓴다면 이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X는 로그 A의 B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고 했고, 언제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랬냐면 A가 1이 아니고 A, B가 둘 다 0보다 클 때, 그죠? 0보다 클 때. 이게 이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상 예를 들면 2의 로그 2의 5 같은 수가 5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그 2의 5라는 의미 자체가 밑이 2인 수가 5라는 값이 되기 위한 지수를 우리는 로그 2의 5로 정의를 했으니 당연히 너가 너의 지수가 되면 이제 값은 이제 5가 나와야 되는, 그래서 마치 약분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 조금 주의할 거는 이제 앞에 이 개수가 보이진 않지만 1이 되어야만 하고, 이 부분이 만약에 1이 아닌 숫자 혹은 2와 2가 여기가 불일치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바로 값을 이런 식으로 내기는 조금 어렵다. 그럼 만약에 밑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면 2의 로그 3의 5라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그대로 한 번에 쓰기는 어렵죠. 왜냐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굳이 일치를 시키려면 너를 밑을 2로 바꿔줘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로그 3의 5를 밑변환을 할 수는 있거든.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로그 2의 3 분의 로그 2의 5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는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수를 이런 관점으로 볼 수는 있어. 2에다가 로그 2의 3 분의 1인 거니까 로그 3의 2죠. 로그 3의 2 로그 3의 2 곱하기 로그 2의 5. 자, 너는 너랑 같죠? 그리고 요게 어디로 올라갈 수 있냐면 다시 지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보이나요? 그죠? 진수의 지수로 올라간 거야. 요게 이제 진수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 2의 로그 2의 5의 로그 3의 2승인 거죠. 즉 너는 뭐가 되냐면 5의 로그 3의 2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 단원 공식 중에서 너랑 자리 바꿀 수 있는 게 있었어. 그지? 그게 이제 사실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양변의 밑이 3인 로그를 취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얘를 이렇게 바꿔서 진수의 지수로 올라가서 다시 이제 정의에 입각해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죠. 근데 뭐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고 그냥 결론만 너랑 자리를 서로 바꿔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주로 언제 많이 나오냐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많이 안 나오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x의 로그 2의 9 빼기 3의 로그 2의 x 더하기 빼기 6은 0. 예컨대 여러분이 이런 거를 풀어야 돼요. 이런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잘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서로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얘를 바꾸셔도 되고 얘를 바꾸셔도 되는데 선생님 요걸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앞에 지수 2가 있다는 거는 이거 전체의 제곱인 거지 사실은. 근데 얘랑 얘는 태생적으로 같아요. 그죠? 요 밑과 지수의 진수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t라고 논다면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t제곱 빼기 t 빼기 6이 0, 즉 t 값이 3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어떤 3의 거듭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3의 로그 2의 x가 요렇게 되면서 근데 너가 1이니까 너가 1이라서 x는 2가 되는 뭐 이런 식의 방정식을 풀어내는 상황에서 곧잘 사용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밑의 자리와 지수의 진수 자리가 서로 바뀔 수 있는데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 이 공식을 사실 많이 안 써봤을 거예요.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면 조금 여러분이 처음 봤을 때는 어색할 수 있으니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수가 로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밑과 지수의 진수를 서로 바꿀 수 있다. 언제? 앞에 개수가 1일 때만.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면 바꿀 수가 없다. 만약에 2가 되면 만약에 요거였으면 아까 요거였죠. 그럼 너가 아예 여기로 오든지 9로 와서 9랑 x를 자리를 바꾸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됐죠? 로그의 정의와 관련된 이야기였고 뭐 진수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워낙에 밑과 진수에 대한 조건은 워낙에 많이 다루는 내용이고 중요도가 워낙 높긴 하지만 중요하다고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이 진수 조건 쓰다 보면 또 특히나 이제 나중에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 갔을 때 방부등식 갔을 때 진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데 방부등식 중에서도 굳이 꼽자면 부등식 들어갔을 때 왜냐하면 부등식 파트에서 진수 조건은 또 다른 어떤 부등식 조건이니까 진수 조건이 여러 개면 그 여러 개의 진수 조건과 최종적으로 부등식을 풀었을 때의 그 범위와 다 교집합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마 경험상 진수 조건 때문에 틀린 학생이 보통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많이 틀리다 보면 이제 그 경험이 쌓이면서 진수 조건을 더 이상 틀리지 않게 되는 시점이 오기는 오는데 그게 문제가 사실 어렵고 길수록 진수 조건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면 진수 조건은 보통 너네가 언제 체크해? 문제 딱 시작할 때 체크하지, 그지? 그리고 나서 문제 다 풀어놓고 진수 조건이 써놨는데 안 했다.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런 경우 되게 많고 그게 특히 문제의 호흡이 길어지다 보면 한 중반부를 넘어가면서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진수 조건이라는 게 이미 희미해졌어. 그래서 진수 조건이 있는 로그와 관련된 문제는 진수 조건을 굉장히 크게 그리고 절대 보지 못할 수 없게 여러분이 강조를 해놓고 문제를 쭉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습관적으로 진수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지수 로그 파트 그 중에서도 로그 파트에서는 연산이 나름대로 중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연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부족하지 않은데 로그 A의 B를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로그 A의 n승의 B의 n승.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밑과 진수를 동일하게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쨌거나 주어진 식을 조금 간소화를 할 수 있는 경향이 있고 예를 들면 로그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세제곱근 루트 4에 뭐 루트 6 이런 게 있어. 자, 이런 거를 너네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 보통은 다 어떻게 하냐면 4에 3분의 1승이니까 3분의 1승 분모로 앞으로 나오고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 분자로 나온 다음에 번분수 졸라 계산하고 막 이런 식의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밑과 진수는 똑같이 거듭제곱을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거듭제곱을 해도 괜찮고 보니까 너는 3 거듭제곱이고 너는 그냥 2 거듭제곱이니까 둘 다 6승을 해주시면 로그 16에 6에 3승이 되겠죠. 뭐 이렇게 그럼 너는 2에 4승이니까 4분의 3 로그 2에 6이 되겠죠. 그래서 번분수 계산을 조금 피해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약간의 기술들은 여러분이 연산을 할 때 식을 조금 더 간결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면서 어쨌거나 실수를 줄이셔야 돼요. 이쪽은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야. 실수와 그 다음에 속도를 좀 늘리는데 비중을 두셔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로고 연산 복잡하게 있는 거 어느 정도는 다 시간이 걸리기는 해요. 근데 이제 루트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때 거듭 제곱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더하고 빼는 연산 법칙들 특히나 우리가 빼게 되면 사실은 뺀다는 거는 나누는 건데 나눈다는 건 역수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로 바꾸고 역수를 취해서 뭐 곱셈으로 다 일괄적으로 통일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좀 편안한 방식으로 연산을 자꾸 좀 획일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고
이쪽도 우리 왜 자연수 조건과 관련된 문제 있잖아. 그지? 예를 들면 로그 a의 fx가 자연수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어요. 자연수 조건. 그럼 자연수 조건이라 하면 보통 이 fx의 실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아니면 x 자체를 뭐 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보통은 너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실근 개수. 그래서 아까 우리 테스트에도 있었죠. 최대값이 x가 뭐 2일 때 5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그래서 얘는 보통은 fx라는 함수를 그려주시고 그리고 fx는 a의 1승, 2승, 3승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그때 주로 fx 자리에는 이차함수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약간만 출제자의 관점이 되어볼까? 자, 이차함수와 흡사하고 여러분이 배웠던 좀 이런 방식으로 출제하기 좋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함수를 내면 좀 좋을까? 어떤 게 있을까? 절대값 함수죠. 보통 이차 함수를 대체하기 가장 많이 대체하는 함수 중에서 절대값 함수가 있어요. 왜냐면 절대값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A의 1승, 2승, 3승 그어가면서 실근이 대칭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증가하다가 감소 혹은 감소하다 증가한다는 점 뭔가 선대칭성이 있다는 거 이런 요소들이 이차 함수랑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절대값 함수와 관련해서도 풀이를 한다면 이제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아마 많이 봤던 유형일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형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상용 로그 파트를 설명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뭔지 그리고 정수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상용 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자, 상용 로그. 상용 로그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상용 로그 값을 계산을 하고 뭔가 그 뭐 어떤 약간 자연과학 같은 데서 쓰이는 어떤 그런 형태들, 뭐 활용되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형태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어떤 상용 로그 값의 어떤 숫자의 자릿수와 그다음에 뭐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든지 그런 식의 너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실생활의 활용 유형이 훨씬 더 출제율이 높고요. 얘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딱히 왕도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주어진 식에 맞춰서 여러분이 해석을 잘 해서 주어진 변수에 숫자들을 대입하고 적절히 연립을 하는 건데 보통 그 적절히 연립이라 하면 지수 파트에서는 나누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로그 파트는 서로 빼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게 또 항상 획일하게 되는 거는 아니야. 왜냐하면 약간의 연산을 뭐 이항을 시켜서 뭐 더하고 뺀 다음에 나눈다든지 뭐 이런 식의 변형들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교재에도 그래서 요 파트는 문제가 좀 덜어 있고 두 번째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수 부분 자 먼저 정수 부분이 상용 로그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였냐면 너의 자릿수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몇 자리의 수인가 혹은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가 소수점과 관련된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답을 주는 게 정수 부분이고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교과서에는 이제 빠졌는데 얘는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너의 최고 자리 숫자 최고 자리 숫자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숫자열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 중에서도 유형상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은 이 최고 자리 숫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마 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요새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한 요 세 가지 정도 가볍게 아시고 최고 자리 숫자는 그냥 이렇게 된다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면 이런 숫자가 있어요. 43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432? 아까가 432였니? 344 그래? 43.2? 그지? 45.2? 452? 아 그래. 아무튼
432가 있다고 칩시다. 상용 로그 값을 취했어요.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잖아. 그럼 상용 로그 값을 딱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일단은 432는 10의 제곱보다는 좀 크고요. 10의 3승보다는 작지. 즉 얘는 이와 같은 범위이기 때문에 세 자릿수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상용 로그 값 자체가 로그를 취하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죠. 그렇다는 거는 너는 대략 2. 얼마 정도 되는 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고 표기하냐면 2 더하기 알파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부분이 너의 정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소수 부분이 됩니다. 편의상 소수 부분이 얼마라고 가정해 볼까? 그냥 0.3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로그 값을 취했을 때 값이 2.31이 나온 거야. 2.31. 자, 일단은 2가 왜 나왔냐면 얘는 10의 제곱과 10의 3승 사이에 있기 때문에 2가 나온 거야. 그지? 이 부분이 그래서 너의 자릿수와 관련이 돼 있다는 이야기고 뒤가 0.31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누구랑 관련돼 있냐면 요 432를 내가 이렇게 쓸 수도 있지. 로그 4.3132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즉, 이 부분이 0.31이라는 소리잖아, 사실은. 자, 얘가 0.31이 되면 내가 만약에 또 다른 어떤 로그인 0.00432를 관찰한다고 치자. 자, 이런 거를 관찰한다고 해도 소수점만 4.31까지 끌어오면 한 번, 두 번, 세 번 가면 되지. 즉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로그 4.32가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럼 이 부분도 똑같이 0.31이 될 거라고. 그러면 보시면 이 숫자와 이 숫자의 이 둘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뭐가 동일하냐면 요 숫자 열의 구성이 동일해요. 432, 432. 그죠? 숫자 열의 구성은 동일하지만 얘가 몇 자릿수인지는 다르지. 얘는 자연수가 한 자릿수고 얘는 소수점 아래 세 번째에 있고 그래서 얘는 앞에 마이너스 3이 붙고 얘는 이제 세 자릿수가 되면서 여기서 100을 곱한 거니까 플러스 2가 붙고 그래서 요 뒷부분은 몇 자릿수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소수점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요 소수 부분은 항상 어떤 숫자열을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소수 부분이 일치한다라는 경우가 있어. 상용 로그 값의 소수 부분이 일치한다는 거는 서로 빼면 정수가 된다는 얘기죠. 빼면 정수. 서로 빼면 정수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뭐냐면 서로 10의 정수승 배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지? 우리가 이것의 상용 로그 값인 2.31과 이것의 상용 로그 값인 마이너스 3 더하기 0.31을 서로 빼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요거에서 요거를 딱 빼면 5가 남지. 그지? 왜 5가 되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번 소수점을 이동을 하면 432가 되고 그 5가 바로 10의 정수승 배만큼 차이가 나는 즉 둘은 10의 5승 배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진수의 관계와 로그 값의 관계에 대한 해석만 잘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로 뭐가 나오냐면 몇 자릿수인지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자릿수는 어떻게 돼 있어? 세 자릿수인데 실제 정수 부분은 3이 아니라 2였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수 부분을 보통은 n이라고 부르고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부르는데 몇 자릿수냐면 항상 n 플러스 한 자릿수입니다. n 플러스 한 자릿수. 최소한 요 정수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슨 소리냐면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왔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거예요. 1, 2, 3이라서 너도 마이너스 3. 만약에 1, 2, 3, 4였으면 넌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래서 요거는 소수,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경우에 1보다 작은 경우 다 작으면
소수점 말에 마이너스 n번째에서 처음으로 0 아닌 수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수가 등장을 한다. 요게 이제 요 상형 로그에서의 정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정수 부분만 알면 사실 우리가 소수 부분은 구하려면 구할 수가 있어. 무슨 소리냐면 아까 내가 이거를 표현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 우리가 얘는 지금 숫자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어떤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뭐 2 더하기 알파야.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쳐. 정수 부분이 2야. 그러면 알파는 그냥 어떻게 구하냐면 2를 이쪽에서 넘겨. 로그 x 빼기 2인 거고 나누기 100이 되겠지. 요게 이제 알파가 돼요. 이렇게. 알파는 별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정수 부분을 알아야지만 얘를 넘겨서 빼서 이제 구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숫자열의 구성이 같아야 되고 최고 자리 숫자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자, 우리가 로그 2가 얼마죠? 0.3010 로그 3이 그렇죠. 그 정도는 많이 보셨으면 알 겁니다. 0.4771이야. 근데 너네한테 누가 어떤 로그 값을 줬더니 로그 x, 자 얘를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래. 2.3510 351. 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지? 그럼 너네는 뭐라고 판단하냐면 이 x가 이제 자연수라고 한다면 x는 너는 2로 시작하고 세 자릿수인데 이렇게 생긴 인 숫자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딱 한다고. 즉 최고 자리의 숫자가 2라고 판단을 한다고.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봐봐. 2.351은 2 더하기 0.351이지. 근데 0.351을 잘 보니까 얘는 요 정도에 있어. 너랑 너 사이에 있더라 이거야. 즉 로그 2. 얼마인 수를 했더니 0.351이 되는 거지. 그럼 2. 얼마인 수에다가 내가 로그 값이 2가 커졌다는 건 실제 곱해지는 거는 100이 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보냐면 이 소수 부분이 어떤 숫자들 사이에 껴있는지만 보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너네가 뭘 알아야 되냐면 로그 2, 로그 3, 근데 사실은 로그 4도 알 수 있지. 왜냐면 2랑 3을 알면 자동으로 알 수 있으니까. 0.6020 로그 5까지도 알 수 있죠. 0.6990 로그 6도 둘이 더하면 할 수 있죠. 로그 7은 모르겠지. 문제에 따라서 로그 7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준다면 문제에서는 로그 2와 로그 3을 주고 필요 여하에 따라서 로그 7 정도까지는 줄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정확히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구할 수가 있겠지. 만약에 여기가 351이 아니야. 뭐 6, 8, 7이야. 예컨대. 그럼 0.687이 어디인지 찾는다고. 여기 있네. 그럼 너는 4로 시작하는구나. 이게 최고 자리 숫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예전에 많이 나오던 약간 킬러 형태로 출제가 되던 어떤 표현이고 요새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수 부분이 일치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정수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가 정도만 아셔도. 그리고 오늘 시험에 나온 문제 있지? 아까 걔는 상용 로그 문제는 아니기는 했지만 그 정도 정수 부분 가지고 소수 부분 찾아내고 하는 것만 할 줄 아셔도 상용 로그 문제는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거는 실생활의 활용, 요거 이제 로그 취해서 계산하고 식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어려울 수는 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비가 이렇게 막 오면 좀 어떤가요? 막 더 공부하기가 싫은가요? 졸린가요? 환기 한번 할까요? 유자 미안한데 창문 좀 열어줄 수 있어? 이게 다 원준이 때문이야. 아니 근데 환기하는 건 좋아요. 원래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더 졸립고 피곤한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 바깥에 그렇게 춥지는 않으니까. 빗소리 근데 들으면 잠 잘 오지 않니? 그 선생님도 화이트 노이즈 틀어놓고 잘 때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자다가 이제 아기를 재울 때 원래는 그 베토벤의 막 브람스의 자장가 막 이런 거 틀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옛날에는 막 선생님이 노래 불러주기도 하고 뭐 이랬죠. 자장가도 불러주고. 근데
요새는 이제 그 화이트 노이즈 앱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선생님 고양이 소리, 고양이 좋아하니까 고양이 골골송 요거랑 그다음에 빗소리, 빗소리. 그다음에 선생님 그거 장작 소리, 장작 타닥타닥. 약간 불멍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거를 다 해놓으니까 비 오는 날 옆에서 고양이가 골골거리고 앞에 뭔가 장작을 떼어놓는 듯 해서 틀어놓으니까 되게 잠이 잘 오더라고. 그래서 응? 왜? 고양이 익힌다고? 중국에서는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는 걸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자, 보겠습니다. 1번 굉장히 간단하죠.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지? 진수가 0보다 크면 되죠. 부등식 풀어주시면 되고 2번이 조금 더 어려우니까 한번 2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3번 뭐 이런 것들 다 정의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이야기고 3번 같은 게 개인적으로는 딱 난이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막 아주 쉽지는 않고 그렇다고 아주 어렵지도 않고. 근데 빗소리 좋다. 잠이 잘 올 것만 같아. 일단은 아마 A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죠? A를 구하고 나면 로그 연산을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 2번을 혹시 풀었으면 3번도 풀어보세요. 뭐야?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미친 A-1은 1이 되면 안 되고 0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도 안 되고 2도 안 되고 3부터 가능하죠. 3부터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원래 최고차의 개수가 미지수인 경우에는 최고차가 0인 경우를 반드시 생각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실 진수 조건만 놓고 보면 A가 0인 건 괜찮아요. 그죠? A가 0이면 4는 0보다 크니까. 근데 이미 A는 0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판별식을 바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빼기 4A가 0보다 작다. 그럼 결국에는 A가 될 수 있는 값은 3밖에는 없죠. 그래서 3밖에는 안 되고 그럼 3을 이제 대입을 하시면 로그 8의 4인데 분의 1이니까 로그 4의 8이고 밑과 진수를 바꾸고 역수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너가 3 들어가면 4인가요? 4에 로그 4에 진수가 얼마지? 3 들어가면 18 더하기 6 얼마야? 이상한데? 얼마 나오지? 30이 나오나요? 18 더하기 9구나. 9 더하기 5구나. 그죠? 6이 아니라 9네요. 그럼 로그 4에 32가 나오고 그럼 어쨌거나 얘네끼리 곱해지면 로그 4에 2의 3승 곱하기 5승이니까 5 너가 2의 제곱 답은 4가 되겠네요.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3번 봅시다. 자,
2번에 비해서 3번이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A, B가 이제 문자가 두 개가 있고 문자는 두 개긴 하지만 어쨌거나 자연수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어떤 부등식에서 뭔가 부정방정식의 형태처럼 이제 좀 한정적인 상황이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8 빼기 A 빼기 B 너는 0보다 크고 1은 아니고 밑에 대한 조건 두 번째는 진수 조건 2A 더하기 3B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6 얘가 0보다 커야 되지. 자, 요거를 이제 푸는 데 있어서 요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를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지금 보니까 얘를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좀 넘기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야 마이너스 AB를 만들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바꿔서 0보다 작다. 그러면 2 빼기 B랑 3 빼기 A를 곱하면 딱 만들어질 것 같은데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B 플러스 6 플러스 AB 그죠?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근데 이거를 주체를 AB를 좀 앞으로 꺼내고 싶으면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A 빼기 3 B 빼기 2로 이제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게 똑같죠?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B가 될 수 있는 거는 A, B가 자연수니까 8보다 작아야 되고 1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7. 이건 안 되네. 6부터 돼요. 6, 5, 4, 3까지 되나? 2까지 되나요? 1, 1일 때? 이렇게 되겠네.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범위가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려면 어차피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되니 얘가 음수이려면 1-2 이렇게 B가 1인 경우 음수고 양수 그럼 얘는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합이 최대 6까지 가능하니까 4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A가 4일 때랑 5일 때 이렇게 두 개 되는 거 맞나? 그죠? 그지? A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A, B 4, 1, 5, 1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더 작을 수 있지. 그럼 A 입장에서는 1 또는 2가 오면 이제 음수가 될 것이고 자 1일 때는 B가 될 수 있는 게 최대 합이 6까지니까 5까지인데 이쪽이 양수가 되려면 3, 4, 5가 되겠네요. 1일 때 3, 4, 5 그 다음에 2일 때는 조금 다르죠. 2일 때는 3, 4까지만 이렇게 5가 되면 2, 5는 7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B가 1일 때 A가 4, 5 두 개 A가 1일 때 얘가 3, 4, 5 2일 때 3, 4 이렇게까지 될 것 같네요. 총 몇 개 나오죠? 7개 나오네. 7개의 순서상이 나온다. 열심히 세줘야 된다. 근데 이제 부호 같은 거 잘 보면서 풀어야 되는 조금 귀찮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연산 문제이긴 한데 그대로 푸셔도 되고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그냥 푸셔도 되고 아니면 는 K로 통일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 뭐가 더 나을까? 그냥 푸는 것도 괜찮지 않나? 예를 들면 어차피 지금 이쪽은 밑이 A인 로그니까 로그 A에 B의 2분의 1 이걸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A의 3승과 B의 5승이 같으니까 밑이 A인 로그를 취하면 3은 5 로그 A의 B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럼 이제 A의 B가 나오니까 얼마? 5분의 3 곱하기 10분의 3 되겠죠. 10분의 3. 그 다음에 로그 B의 C제곱. 그러면 B 5승, C의 12승. 그럼 역시 양변의 밑이 B인 로그를 취하면 5, 12, 로그 B의 C.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해지죠. 넘어갑니다. 얘는 뭐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5번 한번 해볼까요? 로그의 연산과 성질에 대한 이야기.
왜 산수가 잘못됐어? 세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5번은 로그로 푸셔도 되고 사실 지수 변형으로 푸셔도 괜찮죠. 개인적으로 지수 변형이 가능하면 지수 변형을 쓰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고. 근데 뭐 취향입니다. 나는 로그로 풀었니? 지수로 바꿔서 풀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중거는 4의 x승는 8의 y승는 a의 z승.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는 k로 바꿔서 이제 는 k로 바꾸는 이유는 공통된 밑을 사용하기 위함이고, 그래놓고 나면 지금 양변에다가 밑이 k인 로그를 취해줬을 때, 자 여기서 로그 그러니까 x 로그 k의 4는 1 이렇게 나온다고. 너는 너다 양변 로그 취한 거예요. 그러면 x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러면 y분의 1은 로그 k의 8이 되겠지. y분의 1. 마지막으로 z분의 1은 로그 k의 a가 되겠죠. 근데 얘네끼리 서로 뺀 게 너의 2배라고 했으니까 2배를 한다는 거는 얘를 제곱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빼는 거는 나누는 거네요. 그러니까 a제곱이 너 나누기 8이다 이렇게 되겠네. a제곱은 8 나오죠? a는 2루트가 나온다. 간단하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거는 치환을 해서 해결하는 편이 제일 좋을 것 같고, 로그 4의 x랑 로그 2분의 1의 y, 역시 로그 2x랑 로그 4의 y 전체의 제곱. 근데 잘 보시면 지금 밑줄 1보다 작은 두 양의 실수 xy.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왜 줬을까? 1보다 작다는 건 얘네가 각각 어떻다는 소리야? 뭐 내가 로그 지금 2의 x랑 로그 2의 y를 치환을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xy가 1보다 작다는 거는 라지 x, 라지 y는 음수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치환을 해서 풀 거라면 음수 조건을 감안을 하고 풀자는 거고. 자, 그럼 첫 번째 식은 2분의 1 x 다음에 빼기 y가 되겠죠. 는 5. 두 번째 식이 x 더하기 2분의 y의 제곱이죠. 는 7.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랬을 때 구하고 싶은 거는 뭘 구하고 싶냐면 로그 8의 x3승은 그냥 라지 x고 로그 8의 y 제곱이니까 빼기 3분의 2y를 하면 되겠네. 잘 보시면 라지 x와 라지 y로 식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럼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2를 곱해서 x 빼기 2y는 10. 그리고 밑에는 지금 4분의 1 y의 제곱이니까 4를 곱할까요? 28로 바꾸고 4x로 바꿉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위에도 4를 곱할까? 그럼 이렇게 40. 그러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뺍시다. y제곱 더하기 8y. 4x는 없어졌고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뺐으니까 마이너스 10인데 빼기 12는요. 플러스 12는요. 이렇게 되겠네. 맞나? 그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6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x도 음수가 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 아까 처음에 x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x는 2y 더하기 10이었나?
그지? 2y 더하기 10이었거든? 그럼 둘 중에서 x도 음수로 만들어주는 거는 이쪽이겠죠. 그래서 xy가 이렇게 나오더라.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렇게. 맞아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이 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치환해서 정리를 하시고 계산을 해봐라. 그래? 무슨 냄새나? 라면? 약간 라면 냄새 같은 게 나는 것 같기도. 그래? 선생님이 원래 오늘 저녁에 수업 끝나고 친구하고 부대찌개 먹자고 했었는데 근데 불가피하게 못 먹게 됐습니다. 풀어보세요. 그러게 부대찌개 먹고 싶다. 치환을 할 때 이제 뭘 어떻게 치환하는 게 좋을까를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로그 2의 AB를 치환하거나 로그 A의 2랑 로그 B의 2를 치환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밑이 2인 쪽을 치환하는 게 낫지 않나. 요거랑 요거를 치환을 해서 자,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로그 2의 A, 로그 2의 B를 각각 라지 A, 라지 B로 치환을 했는데 자, 그러면 가번 조건은 둘의 합을 알려주는 거네. 너가 일단 4. 나번 조건 같은 경우에는 4의 A니까 2분의 1 A. 그 다음에 로그 B의 A니까 B분의 1. 그 다음에 2 로그 2의 A니까 너는 2A.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 B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A, B, 그죠? 이쪽에다가 넘겨주면 아마 2분의 3이 되나? 이쪽 B를 곱해주시면 A, B가 되고 즉 A, B는 3분의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과 곱으로 바꿔놓고 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A제곱 분의 1 더하기 B제곱 분의 1 얘네를 가지고 요걸 만드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통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먼저 얘네를 서로 나눠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하셔도 되고 그건 이제 선택인데 통분할게요. 그냥 A, B의 제곱 분의 서로 더한 거 제곱 빼기 2 A, B가 되겠죠. 이렇게 각각 합과 곱 자리에 대입만 하시면 되는 합곱 변형하는 그런 문제였다. 사실은 공수원 문제에 가깝다. 넘어갑니다. 8번. 8번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자연수 XYZ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을 할 때 일단은 자연수 밑줄 자연수 조건은 왜 줬을까 조금 생각이 들고 Z제곱분의 XY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밑을 6으로 통일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나? 로그 6에
3의 2분의 x승이라고 쓸 수 있을까? 이렇게 2분의 1승에다가 x가 지수에 또 곱해졌어요. 더하기 로그 여기가 36은 6의 제곱이니까 그럼 원래 2분의 1승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지수로 올라오면 4분의 1승이 되겠죠. 그럼 6의 2의 4분의 y승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얘가 이제 자연수 z가 되고 싶대. 자연수 미츠를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로그 6의 3의 2분의 x승과 2의 4분의 y승으로 바꿀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이것이 어떤 z인 자연수가 된다는 것은 로그의 정의상 6의 z승이 되는 거죠. 근데 6의 z승은 2의 z승, 3의 z승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너랑 같고 너랑 같아야 되겠죠? 대입하시면 끝나는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9번부터 쭉 이어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서 x가 2z고 y가 4z예요. 2z, 4z 넣으면 됩니다. 자, 삼각형 세변의 길이가 다음식을 만족을 할 때 일단은 첫 번째 로그식을 서로 더해주면 로그 c의 루트 2b가 되겠죠? 는 1이기 때문에 루트 2b는 c가 나오겠네. 요건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옆에 로그 a 플러스 b 여기가 a 더하기 b니까 그러면 a 곱하기 b가 되고 우변은 2에 1 마이너스인데 1이라는 거는 로그 a 플러스 b의 a 플러스 b죠. 그럼 로그 a 플러스 b의 a 플러스 b 나누기 2라고 쓸 수 있겠네. 이렇게 그죠? 이래서 뺀다는 거는 이런 의미이고 2를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넣어줄까? 이렇게. 그럼 이제 결론 AB는 2분의 A 플러스 B 전체 제곱이라서 양변에 4를 곱하면 4AB A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사실 너는 A 빼기 B의 제곱이 0인 거죠. 그래서 A와 B는 서로 같다. A, B는 서로 같다. 근데 B가 이제 그러니까 C가 루트 2B니까 그럼 1대 1대 루트 2인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죠. 1, 1 루트 2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되겠다. C가 빗변인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되죠. 답은 4번에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로그식 변형이고 한번 해볼까요? 로그식 변형이다. 25의 로그 5의 x 27의 2로그 3의 y 각각을 로그의 정의에 입각해서 이제 x, y의 형태로 바꾸면 바꿀 수 있죠. 구조를 항상 어떻게 맞추셔야 되냐면 얘랑 얘랑 일치하게끔 그리고 앞에 개수가 1이 되게끔. 근데 지금 일치하지가 않죠. 25는 5의 제곱이라서 그러면 여기로 2가 올라가고
다시 이 앞에 있는 2가 진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일치하고 1이니까 x제곱이죠. 사실 정의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3의 3승이잖아. 3이 원래 지수에 곱해줘야 되는데 그럼 6인데 6이 y의 지수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역시 정의상 y의 6승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습이 잘 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쉽지 뭐. 세제곱근 루트 y고 너가 루트 z고 그러면 y는 x 6승인가? z는 y의 12승인가? 그럼 다 아는 것 같네. 로그 x의 z니까 그러면 x의 z는 너의 12승이니까 72승이 되네요. x의 72승. 답은 72가 나온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자 11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밑의 변환을 이용해서 밑과 진수 자리를 바꾸고 역수를 취하는 방법으로 로그 연산을 좀 하시면 앞에는 로그 알파 더하기 베타의 베타, 뒤에는 밑과 진수 바꾸고 그럼 알파가 되겠죠. 로그 알파 더하기 베타의 알파.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서로 곱해질 것이고 이렇게 너가 2분의 1이고 즉 알파 더하기 베타의 2분의 1승이 알파 베타죠. 요거의 2분의 1승인데 기왕이면 이쪽을 제곱을 할까? 이렇게 되겠네. 근거계수 관계 이제 쓰면 되죠.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알파 곱하기 베타는 k k제곱이 4니까 양수 k는 2가 되는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12번은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13번은 아까 테스트에 있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문제이고요. 13번은 사실 문제집에 있는 문제고 테스트는 기출인데 뭐 그때 당시 부교재를 이걸 썼는지. 자 14번 한번 풀어보세요. 14번 풀고 사용 로그 풀면 거의 끝났다. 뒤에 실생활 활용이 중요한 문제들이 많아서 재밌는 문제도 있고 개인적으로 실생활 활용에 21번을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인데 화학 문제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농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기본적인 화학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해요. 근데 딱 아주 베이직한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화학 선택 안 하는 사람이 몰라요? 근데 그냥 몰라도 돼. 그냥 리터분의 몰수 그게 몰농도라는 것만 알면 돼요. 몰이라는 건 그냥 개수입니다. 개수. 약간 한 다스 뭐 이런 거죠. 한 다스. 마늘 한 접 이런 거죠. 마늘 한 접 100개인가요? 그딴 걸 어떻게 알지? 마늘 100개가 한 접. 14번은 약간 수열스러운 문제죠, 사실. 근데 시그마를 기호를 쓰지 않고도 점점점 이런 식으로 쓰면 충분히 출제를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찬찬히 대입해서 로그 연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대입하시다 보면 로그끼리 더한다는 건 진수끼리 곱하는 건데 곱하다 보면 아마 분명히 약분이 될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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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원래 일본 기업이에요. 내가 그거 뒤에 이 얘기를 안 했나? 그게 원래 일본 기업인데 하고로모라는 분필 회사가 거기서 이제 경영난이 생기면서 그 대가 끊길 위험에 처했던 거죠. 이게 가업이었던 거야, 가업.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아마 그분도 학원 강사였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입하는 게 아니야. 원래는 그분이 이제 학원 강사였나 막 그랬을 텐데, 근데 이제 분필을 이것저것 쓰다가 이 분필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수입을 거의 세종몰이라는 어떤 그런 업체에서 맡아서 하다가, 근데 거기서 이제 그쪽에서 더 이상 공장을 돌리기 어려워지니까 아예 인수를 해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곁에 남게 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학우로몬 망하니까 그 전에 빨리 이거 사재기 해놔야 된다. 그래서 막 미국의 막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막 특히 수학 교수들이 이걸 잔뜩 사재기를 해놨고 막 집에 몇 박스씩 쌓아놓고 막 이랬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거든. 왜냐면 어떻게 보면 분필이라는 거는 되게 흔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어떤 경도와 뭔가 발색과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인체 무해함 뭐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하는 그리고 이 정도 가격대의 분필이 없는 거죠. 이거 말고는 대체제가 없어. 그냥 내가 봤을 땐 더 비싸게 팔아도 살 거야 사람들. 내가 봤을 땐 지금보다 2배 비싸도 살 것 같아요. 나만 해도. 이게 맞아. 그래서 이게 들이마셔도 원래 다른 거는 분필이 들이마시면 좀 유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1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처음에 대입하기 전에 통분을 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로그 A에 루트 통분을 하면 2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 나오나?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여기다가 이제 1부터 39까지 천천히 대입하면서 이제 곱할 건데, 잘 보시면 루트기 때문에 이제 2분의 1씩 밖으로 이제 꺼내지겠죠? 근데 어차피 진수끼리 곱해질 때는 루트는 이제 마지막에 밖으로 꺼내시면 되고, 루트 안에 것끼리 곱하면 되니까. 로그 A에 2분의 앞에다 그냥 써놓을까? 2분의 1로 묶어서. 그러면 여기가 1 들어가면 3분의 5. 진수끼리 곱한다고 그랬으니까 2 들어가면 5분의 7. 누가 봐도 벌써 약분이 되기 시작하죠. 7분의 9. 가다 보면 39를 넣게 되면 분모는 얼마가 되냐면 얼마 돼요? 79 나오나요? 79분의 아마 81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여기까지는 없어질 거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즉 마지막에 뭐가 남냐면 81이 남고 여기는 3이 남아요. 약분이 되면 이제 27이 되는 거고, 그러면 2분의 1을 양변에다가 곱하면 로그 A의 27은 2가 되는 거죠. 짠. 요걸 이제 지수의 형태로 해석을 하자면 A의 제곱이 27이다 이렇게 되겠죠. 저희는 3루트 3이 나오는 뭐 이런 간단한 연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상용 로그는 이렇게 값 주고 값 구하라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표현하기 문제, 그 다음에 뭐 표 해석하는 문제 뭐 다양하게 있는데 표현하기 문제 같은 16번 같은 경우에는 밑을 이제 치환을 해서 그러니까 상용 로그로 바꿔서 풀어주면 되겠죠. 15는 2 곱하기 5 곱하기 3인데 로그 5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상용 로그에서는 1 마이너스 로그 2로 표현하는 게 바로 로그 5였다. 요거만 아시면 나머지는 소인수분해 해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모는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로그 2랑 그 다음에 로그 2랑 아니지? 1 마이너스 로그 2랑 로그 3이죠. 그치? 그러니까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게 이제 분모가 돼야 되고 분자는 60이니까 10은 1, 그 다음에 6은 2랑 3이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겠죠. 답이 이제 4번에 아닌가? 4번 아닌데? 1번, 1번에 있죠. 1 더하기 a 플러스 b 나누기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넘어갑니다. 자, 17번 볼게요. 여기부터 조금 생소한 상용 로그 문제들일 수 있는데, 자, A의 범위를 알려줬어. 그러니까 N값은 정해지지. N값은 얼마가 돼요? N값은 2가 되죠. 왜냐면 세 자릿수이고,
우리가 100에다가 로그를 취한 게 2, 1000에다가 로그를 취한 게 3이니까 2와 3 사이의 숫자인 2점 얼마라는 건데, 그러니 n값이 2가 된다면 알파 값은 로그 a 빼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는 로그 a 빼기 2. 근데 우리는 너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n과 알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k 값을 구해봐라. 지금 둘이 곱한 게 그럼 3분의 2가 나와야 되네. 2 로그 a 빼기 2, 요게 지금 n 알파 근과계수의 관계상 3분의 2. 보시다시피 계산을 하면 로그 a가 나오겠죠. 3분의 1이고 로그 a는 2 더하기 3분의 1이네. 2 더하기 3분의 1. 그래서 이 부분이 정수 부분, 이 부분이 소수 부분이 되네요. 근데 k 값을 구한 거죠. k 값은 3분의 k가 둘의 합이니까 이게 3분의 k죠. 짠. 애초에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더하는 게 로그 a니까. 그래서 이렇게 3 곱하시면 답은 7이 나오는 이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조금 쉽고 19번 해볼게요. 다음 시간이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수로고 함수 그래프 나오는 부분이 문제가 어렵고 중요하고 수능에도 되게 잘 나오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 단원까지는 수능에서는 변별력 있게 나오는 단원이 아닙니다. 내신에서는 뭐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수능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단원이 이 부분, 다음 수업부터 나오는 부분인 만큼 어려운 문제들을 좀 보셔야 된다. 그쪽을 잘 해놓으면 좀 수능이 편하다. 상용로그는 조금 그냥 가볍게 보셔도 돼요. 수능에서는 안 나오고 내신에서도 엄청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 범위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몇 자리 자연수다라는 거를 준 거는 그 값의 상용로그 값의 정수 부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에다가 상용로그를 취했을 때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범위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봅시다. 자, x7승이 10자리 수라는 거는 x7승에다가 상용로그를 이렇게 취하면 2 더하기 뭔가가 된다는 거야. 알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y8승이 12자리 수가 된다는 거는 11 더하기 베타라고 쓰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와 같은 정보를 주고 xy가 몇 자리 수인지를 보겠다는 거는 로그 xy라는 값이 도대체 정수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로그니까 7이 앞으로 나오고 양변은 7로 나눌 수 있겠죠. 역시 8로 나눌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파 베타는 0과 1 사이 값이라는 거야. 즉 둘을 더한 로그 xy라는 값은 이렇게 더했을 때 당연히 뭐보다 작을 수밖에 없냐면 알파 베타 자리에 둘 다 1이 들어간 값보다는 좀 작을 수밖에 없고 둘 다 0이 들어간 값보다는 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0이 들어가면 얘는 1.5가 안 되겠죠? 얘도 1.5
5가 안 되지? 그러니까 2점 얼마지? 즉 로그 xy에 해당하는 7분의 9 더하기 알파와 8분의 11 더하기 베타를 계산을 한 값은 무조건 2보다는 일단은 커요. 근데 내 생각에는 3보다 작게 나올 것 같긴 하거든.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 자, 알파 베타에다가 1을 넣어봤어. 어차피 알파 베타는 1보다 작기 때문에 1을 대입한 값보다는 좀 작아야 돼요. 그래서 7분의 10과 8분의 12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아도 얘가 정확히 1.5지. 얘는 어때? 1.5보다 조금 작은 거 보이니? 왜냐면 얘가 10.5일 때가 딱 절반이니까. 그럼 1.5보다 작은 거랑 1.5를 더했으니 당연히 3보다는 작겠지. 심지어 그 값보다도 알파 베타는 더 작기 때문에 무조건 3보다 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2와 3 사이의 값이니 너가 2고 그러니 너는 세 자릿수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 요 정도는 그래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 정도는 이제 우리 자릿수 판단하는 문제 중에서는 중간 정도 난이도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20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값의 곱을 구하고 싶은데 로그 2의 값을 다음과 같이 줄 테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로그 y의 값이 나와 있어요. 자, 로그 y는 2.699거든. 근데 2.699가 어떻게 만들어졌겠냐는 거지. 일단은 로그 2가 0.301이라며. 이거를 이용해서 쟤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사실 2 더하기 0.699인데 0.699는 로그 어디서 오냐면 5에서 온단 말이야. 정확히 1에서 빼면 딱 네가 나온다고 했지, 그지? 로그 2 더하기 로그 5가 1이라서. 그러니 얘는 로그 5고 2는 로그 100이잖아. 10의 제곱. 둘을 서로 더한다는 거는 로그 500인 거죠. 그래서 아, y는 500이구나.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x는 0부터 9 사이의 값인데 로그 x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로그 x에서 로그 y를 뺀 값이 자연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마지막 표현이 중요하지. 로그 x 빼기 로그 y가 자연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연수는 정수의 일부예요. 정수의 일부라는 소리는 로그 x와 로그 y가 소수 부분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수 부분이 일치한다. 밑에다가 밑줄 치고 소수 부분 일치. 소수 부분이 일치한다는 것은 숫자 열의 구성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구성이 동일하다. 잘 보시면 얘는 어디서 오는 애냐면 로그 5에서 오는 애야. 즉 로그 x에 해당하는 x의 숫자 열의 구성은 5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5. 500일 수도 있고 5만일 수도 있고 5억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0.5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5 한 자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근데 뺐을 때 자연수란 이야기는 둘 중에 누가 더 크다는 거야. x가 더 크다는 소리잖아. 그러니 x는 기껏해야 돼봤자 어떤 게 되겠어? 5, 1000 같은 거 가능하고 5, 만 같은 거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그 중에서 로그 x가 0부터 9라는 소리는 지금 x를 기준해서는 10의 0승부터 10의 9승까지인데, 즉 5 곱하기 10의 3승부터 5 곱하기 10의 몇 승까지? 8승까지. 이렇게 나오고 끝이죠. 곱하시면 끝나는 문제다. 얘는 조금 어렵죠? 저거 연산해야 돼요. 그래서 5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으로 나옵니다. PQ는 나올 것이다. 넘어간다. 여러분 21번 풀어보겠습니다. PH 문제 상당히 재밌고요. 개인적으로는 실생활 활용 문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슬슬 여러분이 집에 갈 때가 됐나요? 또 비가 오기 때문에 더 차가 막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더 화가 났겠죠.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자, pH라는 이것과 몰 농도와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의 양, 그죠? 수소 이온의 양. 이 세 가지 간의 관계를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소금물 같은 걸 생각을 하면 돼. pH는 지금 뭐랑 관련이 돼 있냐면 그 어떤 용액에 들어가 있는 수소 이온의 농도와 관련돼 있어요. 다만 그 단위가 몰이라는 어떤 조금 특이한 단위를 쓸 뿐 어쨌거나 퍼센트 같은 거야. 퍼센트. 너네가 소금물 2개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소금물의 농도를 관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새로운 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 전체 용액의 양과 그 안에 들어간 용질의 양을 구해가지고 서로 나눠가지고 할 거 아니야? 그게 여기서 몰 농도를 구하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각각의 pH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pH로 몰 농도로 바꿔서 해석을 하시고 각각 몰 농도를 바꿔서 해석한 것에다가 리터를 곱하시면 각각의 수소 이온의 양이 나와. 몰수가. 그 몰수를 구해서 다 더한 다음에 전체 이온의 전체 용액의 이제 리터 수로 나누면 새로운 용액의 몰 농도가 나오고 그 몰 농도를 다시 pH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좀 처음 보시면 어려울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없어도 돼요. 왜냐면 너네가 농도에 대한 개념이 없진 않잖아. 근데 물 농도 자체를 안 배우는데 화학 때가 배우는데 써있잖아. 근데 어떤 용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양을 수소이온 농도라 할 때 근데 양의 단위가 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막 6점 뭐시기 뭐 이게 10에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가 아니죠. 몰수는 그 아보가드로 수거 아닌가? 6.02 곱하기 10에 23승? 그 다음에 뭐 전하량이 6점 또 그것도 10에 18승 뭐 이런 거 있어. 근데 몰라도 돼요 그거를. 그냥 1몰이다. 자 예를 들면 pH가 4야. 그러면 pH라는 값에서 우리는 뭐가 얻어진다? 수소이온의 농도가 얻어진다. 예를 들면 4면 농도가 얼마인 거야? pH가 4야. 4는 봐봐. 너가 4면 우리는 pH랑 몰 농도 간에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이 자리가 몰 농도야 지금. 얘가 몰 농도라고. 그럼 너가 는 마이너스 로그 농도라니까? 그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고 10이니까 10이고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4승이라고. 몰 농도가 단위가 그렇다고. 몰 퍼 리터. 근데 이게 몇 개가 있대? 이게 지금 얼마나 있대? 이게 2리터가 있대. 그러면 곱하기 2리터를 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수소 이온의 양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pH가 5인 거는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농도가 너는 3이라며.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온다고 그냥. 수소 이온의 양이. 이거 두 개를 합쳐준다고. 합쳐준다면 뭘로 나눠야 돼? 5로 나눠야지. 왜? 전체 용액의 양이 5리터니까. 그러니까 소금물과 차이가 없다고. 단위만 저런 식으로 표현만 나와 있어서 그렇지. 너네가 이거 계산할 줄 아니? 물어보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면 돼? 이거에다가 로그를 취한다고. 마이너스 붙여서. 왜냐면 그러니까 로그 취하고 마이너스 붙인다고. 자 계산해 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10에 마이너스 5승으로 묶을까? 그러면 20이거든? 23 아닌가? 그럼 4.6 나오지 않니? 4.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 나와요. 자, 이게 지금 현재 뭐냐면 이 혼합 용액의 몰 농도야. 이것에다가 로그를 취한다고 할게요. 그럼 이 로그 값은 문제에서 줬다고. 로그 4.6이 0.66이라고. 0.66에다가
빼기 5를 한 게 바로 뭐다? 마이너스 pH라고. 그럼 이렇게 pH는 얼마다? 4.34가 된다고. 답은 3번에 있다. 로그 4.4는 내준 거예요. 페이크죠. 왜냐면 너네가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대충 대입해서 답 찾으려고 하니까. 응. 뒤에 있는 거가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보통 로그 하나만 주면 사실 그걸로 끼워 맞추는 경우들이 너네가 있어서 그래서 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22번 볼게요. 그래도 재밌지 않니? 나 이거 재밌는데. 알았어. 나만 재밌어 할게. 알았어. 미안하다고. 자, 오늘 밀폐된 실험실에서 물이 증발하기 시작해서 처음에 양의입니다. 처음 양의 얼 퍼센트가 증발하는데 t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대. 아주 신기한 관계식이 성립하네요. 자, 로그 R은 이렇게 여러분의 자연과학 지식을 늘려가는 겁니다. 자, 로그 물론 전혀 알고 싶지 않았겠죠? K의 T승 더하기 2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 밀폐되어 있다고 하니까 뭐 실제 그때 당시에 어떤 저게 중요하겠지. 상대 습도가 중요하겠지. 그지? 자, 물이 증발하기 시작하여 처음 양의 96%가 증발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처음 양의 80%가 증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서로 몇 배의 관계에 있는가? 자, 그럼 먼저 96%일 때 식 하나 써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96 이렇게 쓰겠죠? 로그 1 빼기 K는 상수고 T1 쓰겠습니다. 플러스 2. 그 다음에 80%니까 얘는 로그 80는 로그 1 빼기 K의 T2 이렇게 쓸 거라고. 플러스 2. 자, 2를 이제 잘 똑딱똑딱 하면 되겠죠. 몇 배인지를 물어보는 걸로 봐서는 T1이 T2의 몇 배인가? T1 나누기 T2는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지. 이게 문제의 답이 됩니다. T1이 T2의 몇 배인지는. 자, 그럼 이제 찬찬히 해봅시다. 일단 내 생각에는 서로 빼주는 게 제일 만만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날라가고 서로 빼주고 나눠주고. 근데 이게 좋은 생각일까?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안 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뺀다고 해봤자 K가 남으니까 K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나? 그지? 근데 지금 처음 양에 R%가 증가한 R%. 만약에 T1이 그럼 계산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그지? 2를 뺀다는 건 100을 나누는 거예요. 상용 로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거든. 그렇다는 거는 얘가 뭐가 나오겠어? 100분의 96은 1 빼기 100분의 4예요. 얘는 당연히 1 빼기 100분의 얼마? 20 아니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이상하지 않나? 음, 근데 문제는 얘네끼리 연산이 안 되지 않나? 써볼게 그냥. T1은 로그 될 것 같기도 하다. 로그 K의 100분의 4 이거 맞아? T2는 로그 K의 100분의 20 근데 서로 나누고 싶잖아. 짠. 자, 서로 나누게 되면 T2분의 T1은 로그 밑변환이니까 5분의 1 분의 로그 25분의 1 따단 이렇게 되네요. 맞나? 이렇게 되네. 즉 너는 로그 5분의 1에 25분의 1이니까 2가 되네요. 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계산이 되네. 됐죠? 이거 연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서로 나눴는데 서로 나누면 로그 K분의 너랑 로그 K분의 너인데
얘가 이제 5분의 1이니까 밑변환 공식 쓰면 로그 5분의 1에 2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이 안 될 것처럼 보였지만 되더라. 이런 문제였고 23번 겉보기 등급 북극성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제긴 한데 여러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우리 25번이랑 26번 중에서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둘 중에 뭐가 좀 더 쉬울 것 같아? 뭐가 좀 더 할만해 보여? 둘 다 쉬워 보인다고. 둘 다 하고 싶다고? 둘 다 하고 싶으면 둘 다 해도 돼요. QR이 없는 26번이니까 쉽지 않을까요? 뭐 그렇죠. 밑을 통일한 다음에 치환해서 잘 정리하면 되니까 26번 한번 해봅시다. 밑을 2로 바꿔서 그러니까 이걸 하라는 거야. 로그 2의 A, 로그 2의 B, 로그 2의 C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치환을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어차피 한 가지 밑을 정할 거라면 뭐 2로 정하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그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약간 선택의 문제인데 뭐 나는 루트 2가 좋다. 그럼 루트 2로 하셔도 되기는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렇게 놓자는 거야. 너를 X, 너를 Y, 너가 Z. 그러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요소는 어떤 형태인가? 일단은 주어진 거를 다 X, Y, Z로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일단은 식이 이렇게 나오셨어야 됩니다. 혹시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덩어리로 잘 놓고 보면 이게 이렇게 하면 딱 되는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누구랑 누구를 묶어주면 돼 이게. 이 세 개 중에서 봐봐 어차피 식이 두 개지 미지수 세 개야. 그러면 XYZ를 다 구하라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럼 내가 이렇게 묶어서 뭔가 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묶어서 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묶어서 처리를 하든지 할 텐데 보니까 누구를 묶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죠? 사실은 이게 A야. 끝났죠? 이게 풀면 됩니다. 이제 A 값 나오고 X 값 나오고. 미지수가 사실 두 개처럼 세 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인 식이나 다름이 없죠. 혹은 위에 식에다 그냥 3 곱해서 밑에다 빼버리면 바로 X가 나오니까 X 나오면 A 나오고 A 나오면 다 나오는. 이거는 약간 식에 대한 어떤 약간의 관찰력? 근데 이제 잘 치환해서 정리하고 뭐 특별히 근데 뭘 막 알려줄 만한 게 많은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쉬운 문제는 아니다. 실전에서 보면 당황할 수 있다. 자, 고생했습니다. 요거 답지랑 나눠